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텍스 컷, 이것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연기가 되거나 좌초될지도 모른다. 그런 또 다른 예상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상하원의 감세안 단일안이 나와 있고 내주 초에 표결에 들어가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까지 현 감세안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마이크 리 상원의원 등이 저소득층 어린이 양육비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더 높여라,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전 콜린 상원의원은 헬스케어 법안을 제대로 하고 텍스 컷을 하자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존 맥케인 상원의원 등 2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밥 코커 상원의원은 부패 증가를 우려한다는 명목으로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관계에 있는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찬성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만일 한 명만 더 반대를 하면은 감세안이 탈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하게 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중동 방문을 연기를 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 단계에 들어가 있는 감세안 통과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또 그 장애물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화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서 12시경 사이에 상하원 의원들, 예산 단일화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단일안에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고 내주 초에 표결에 들어간다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심상치 않은 예상이 나오는 것은 반란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입니다. 이미 밥 코커 상원의원은 은퇴를 발표한 상태에서 반대를 천명했고, 이 밖에 지난번 대선 주자였던 플로리다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 유타주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고,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도 아직 찬성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를 선언한 애리조나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찬성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존 맥케인, 그리고 미시시피주의 닷 코크라는 상원의원 병원에 있는데 등원할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6명 중에서 1명만 노를 하면은 오랫동안 공들여온,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통과가 절실한 이 감세안이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성을 유보하는 이유들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마크 루비오와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어린이 양육비, Child Care Tax Credit을 늘려라, 부자와 대기업들이 엄청난 감세 혜택을 보는데 극빈 가정의 어린이들의 보호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수전 콜린 상원의원은 오바마 케어 철폐가 능사가 아니라 그 전에 정당한 의료 정책을 내놔라, 1,300만 명이 무보험자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Child Care Tax Credit 같은 거 수백만 명의 극빈자 가족을 이제 보호하려면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세를 하면서 국가 부채를 무작정 마구 늘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현재 상한선이 있는데 10년에 1조 5천억 달러까지만 부채를 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상원 예산 규칙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정당만이 찬성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 부채를 1조 5천억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세안에 민주당의 찬성표는 한 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러나 감세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코퍼레이트 텍스도 35에서 20%로 내린다고 했다가
21%까지만 내린다라고 조정을 했고, 개인 부자 세금도 39.6%에서 37%까지만 내린다라고 조정을 했고, 이 local tax 그리고 property tax도 $10,000까지만 공제액을 주겠다라고 조정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막판까지 찬성을 유보한 의원들이 6명이나 되니까 공화당 지도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결을 연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지도부가 이미 신속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so close, 여러분들이 big beautiful Christmas present를 받게 될 거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연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또 내년으로 연기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표, 엘라바마주 표가 또 한 표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내주 중동 순방 예정을 연기하고 비상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찬반이 동수게 되면은 부통령이 타이브레이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존 맥케인 상원의원 뇌암 투병 중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등원 여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이크 루비오와 트럼프와의 앙숙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토론 시에 트럼프가 루비오를 꼬마라고 불렀었습니다. Little Marco라고 놀려댔고, 그의 손 크기가 어떻고 하면서 저속한 빈정됨까지 있었고, 그 후에 트럼프가 루비오 상원의원이 연설할 당시에 어색하게 물을 마시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흉내를 내면서 그를 괴롭히고 왔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불쾌감이나 적대감이 있을 텐데, 이번에 봐라, 상원의원 그렇게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트럼프를 괴롭힐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호사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엘라바마주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트럼프와 앙숙관계죠. 재선까지 포기를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관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앙숙인데, 그도 아직 한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막판에 일이 꼬이고 있는데, 예정대로 오늘 발표하고 내주에 표결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표결을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끝내 마지막 한 표를 건지지 못할 것인지, 한 24시간 안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때도 그랬고, 텍스카 때도 그랬고, 의원 한 표, 단 한 표가 엄청난 일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코리안 잘한다 라고 립 서비스를 한다고 우리가 그가 친한파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우 어리석고 순진한 일입니다. 그 의원의 정견이 무엇인지, 그의 정견과 나의 정견이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2월 15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세제 개혁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혀 세제 개혁안의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엘라베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세제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등은 어제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부양자녀 세제 공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세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도 건강이 악화돼 등원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다음 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동 방문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 주 상하원 전체 회의를 열어 세제 개편안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내년 중간선거 이후 은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라이언 의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언론은 어제 라이언 의장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은퇴를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언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은퇴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전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면서 IT 통신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언론들은 인터넷의 공공 서비스적 성격이 사라지면 거대 통신 IT 기업들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소규모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공화당이 합의한 상하원 세제개혁 법안 절충안이 통과되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돼 의료보험 가입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지면 젊은 층에서는 상당수가 오바마케어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미 가입 의무 조항이 없어지면 보험료를 크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의 물가 조정으로 인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소폭 올라갑니다. 소셜 시큐리티 관리국은 내년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개인 1,404달러, 부부는 2,34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배우자와 2명의 부양 자녀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2,771달러,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맥시멈 배우자 혜택은 1,336달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7년 올해의 단어로 유스퀘이크를 선정했습니다. 유스와 얼스퀘이크의 합성어인 유스퀘이크는 1960년대 학생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급진적인 정치적 문화적 격변으로 정의됩니다. 이 단어는 선거에서 영국 노동당과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30대 지도자들이 젊은 층으로부터 급증한 지지율을 얻는 현상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에서 6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할러데이 기간 중 시카고 지역의 교통이 제일 혼잡한 시간입니다. AAA는 이 시간의 교통 소요 시간이 평소의 3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금년 연휴 기간 중에 전국에서 모두 1억 7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르며 이 중에 육로 여행자는 9,700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사정과와 관련 쿠카우니 조 베리토스 사정관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일단의 민권 변호사들은 그가 부당한 부동산 사정으로 소수계 빈곤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소자들은 그가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인종주의를 통해 주와 연방의 민권법과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카고시가 불법 이민자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증을 만듭니다. 시리키라고 명명된 이 신분증은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교육, 운전 등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신분증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것인데 금년 12월 31일부터 실시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20-30도대 추운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1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9도. 주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7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37도입니다.